안녕하세요, 그레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박싱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슨 언박싱이냐면 이 뒤에 보이시는 이 택배들 제가 최근에 구매한 종이책들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북 리더기를 저한테 맞는 제품을 찾고 구매해서 사용한 뒤부터는 이 종이책을 읽는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말 웬만하면은 이제는 이북으로 책을 읽는 편인데요. 가끔은 또 종이책 읽고 싶을 때 이렇게 대량으로 종이책을 구매해서 읽는 편입니다. 제가 종이책으로 구매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자책이 없을 때, 우선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지 밀리에서재 먼저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밀리에서재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이북이 있는지 검색을 해봅니다. 웬만한 거는 이북에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북으로 아직 출시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어서 이북으로 출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이책으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좀 적을 게 많은 책들. 약간 인문교양이나 철학책들, 사회과학 이런 책들은 책의 밑줄도 많이 긋고 또 적을 것도 많잖아요. 제 이북 리더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서 메모 기능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굉장히 느려서 이제 하이라이트까지는 괜찮은데 메모까지는 이제 좀 버거워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할 것 같다. 내가 메모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책이다 싶을 때는 웬만하면은 종이책으로 구매해서 답답한 마음 없이 편하게 글을 쓰면서 읽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제가 읽고 싶은 책들 종이책으로 이번에 구매를 해봤고요. 그러면 하나씩 뜯어볼게요. 교보문고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너무 설레. 정말 오랜만에 종이책 구매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살 때 엽서 세트를 또 구매를 했어요. 예쁜 엽서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예쁘다. 한번 뜯어볼게요. 책은커녕 굿즈부터 뜯어보는 이렇게 첫 번째 게 있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이것도 괜찮다. 이런 엽서도 있고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네, 귀여워서 한번 사봤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저는 요게 마음에 드네요. 엽서 세트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교보문고에서는 책을 3개를 샀습니다. 고무줄에 묶여서 왔는데 자, 첫 번째는 세계는 어떻게 번영하고 풍요로워졌는가 라는 책이에요. 김대륜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지난 300년간 이루어진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 인류가 누리는 번영과 풍요의 세계는 어떻게 출현했을까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세계사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샀냐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우리 사회가 지능화되고 자동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경제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전망하는 책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저도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회, 경제, 트렌드 전망하는 책들을 좋아해요. 많이 읽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반대로 산업혁명 당시의 책들을 좀 읽고 싶더라고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발전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삼았던 나라들이 성공을 하고 성장을 했는지 그 나라별로의 흥망성쇠를 또 알고 싶어가지고 산업혁명 당시의 책을 읽고 싶어서 구매한 책입니다. 이렇게 목차를 보니까 1부가 이제 세계는 어떻게 번영하고 풍요로워졌는가, 생산 증대와 경제 성장의 역사라고 하면서 이제 1부에서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2부에서는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3부에서는 소비가 지배하는 세계라고 해서 이제 이 소비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를 다루고 있네요. 요거는 약간 제가 대학생으로 돌아가서 대학 교양 강의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밑줄도 많이 그을 것 같고 메모도 많이 하면서 공부하듯이 읽을 것 같은 책이라서 종이책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구매한 책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드디어 구매한 책인데요. 바로 이 책이에요.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릭 루빈이라는 미국 대중음악계의 엄청 유명한 진짜 거장 같은 프로듀서래요.
이 전설의 프로듀서 릭 루빈의 내 안의 예술가를 깨우는 법이라고 설명이 써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북이 있어요. 제가 이북으로 읽을까 종이책으로 읽을까 고민을 하다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구매를 안 하고 있었던 책인데 아무래도 좀 읽다 보면은 영감도 되게 많이 떠오를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가 샘솟을 것 같아서 그럴 때는 또 종이에 이제 포스트잇에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종이책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문구였는데 인간이 가장 자기의 존재 의미를 잘 느끼는 시간이 무언가를 창조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글을 쓰거나 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요리를 하고 이 모든 창조적인 행위가 그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뭔가를 창조해내는 예술가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유튜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다 창작의 행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창작이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창작에 임해야 할까 이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구매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정보를 볼 때 교보문고에서 상세 페이지를 보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리뷰에 적어주신 그 한 문장을 보고 제가 이제 바로 이거는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이 책은 정말 최고입니다. 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그동안 인문서적은 물론이고 영성에 관한 공부와 명상도 수없이 해왔지만 이 책 덕분에 마침내 제 자신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예술가이기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창조해내는 예술가래요. 너무 멋있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내 삶을 창조해내는 예술가 입장에서 내 삶을 잘 만들어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인공지능 이야기도 했었는데 정말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시대에서 내가 창작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책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구매한 책은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힐링의 목적으로 산 책입니다. 여름 문구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정말 기다렸어요. 이 여름 문구사가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 제주도에 있는 한 문구점이에요. 제가 이 여름 문구사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지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2017년인가 2018년에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직접 이 여름 문구사에 가서 한 10만 원어치를 문구점에서 10만원어치를 산 경험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애정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기도 하고 문구점인데요.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 사장님께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는 그 문구점 일상 에피소드가 정말 사랑스럽고 힐링 그 자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원 아이들보다는 정말 말도 잘 안 듣고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천진난만한 초등학생들이 더 사랑스럽고 귀여울 때가 있는데 그 초등학생들과의 티키타카가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완전 제 취향 저격이어가지고 그 뒤부터 꾸준히 팔로우를 해서 보고 있는 계정인데 얼마 전에 책을 내셨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 문구사 이모가 매달 이제 문구사 잡지를 손수 그려요. 손으로 이렇게 쓰고 그림도 그리고 색연필로 색칠하고 이렇게 발행을 하거든요. 그걸 묶어서 낸 책인 것 같아요. 제가 귀여운 거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수영, 줌바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제가 선택한 운동은 수영. 섬에 살지만 바다 수영은 너무 무섭다. 고여있는 락슨물이 좋아. 정말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이렇게 수영과 줌바에 대해서 재밌게 적어 놓으셨고요. 여름 예찬이라고 해가지고 여름을 예찬하는 문구사 이모의 글이 알록달록하게 귀엽게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정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진짜 사랑스러운 책이야. 보는 내내 행복하잖아. 귀엽고. 저는 이 책을 아마 한 번에 다 읽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그림을 하나하나 즐기면서 천천히 읽을 건데 마음이 힘든 날
하나씩 꺼내 읽지 않을까 싶어요. 관계에 지쳐있을 때 아니면 일에 지쳐있을 때 그날만큼은 좀 머리 아프고 싶지 않다. 정말 귀여운 거, 사랑스러운 걸로 내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 그런 날 하나씩 한 페이지씩 이렇게 웃으면서 그림 예쁘다. 색깔도 이런 걸 썼네. 글씨도 귀엽네. 이렇게 웃으면서 볼 예정입니다. 저는 이 여름 문구사를 제 힐링을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교보문고는 이렇게 끝났고요. 알라딘을 뜯어보겠습니다. 책을 뜯을 때는 설레요. 확실히 그 이북리더기랑은 다르게 종이책에서 오는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일단은 또 굿즈부터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 굿즈를 열어볼게요. 원래 알라딘 굿즈가 정말 많잖아요. 저는 굿즈 욕심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좀 필요한 게 있으면 사면 되는 거고 환경오염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굿즈를 모으려고 하지는 않는데 이거는 너무 예뻐서 제가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짠! 이 마티스 책 모양 문진입니다. 저는 이제 러브, 사랑, 하트가 있는 이 문진을 선택을 했고요. 너무 괜찮은데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데? 책꽂이나 이제 서가 이렇게 올려놔도 예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종이 위에다가 올려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얘는 다시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굿즈가 있으니까 이것부터 소개를 해야겠다. 이것부터 내려놓고 네 번째 책은 굿즈가 붙어 있어서 제가 이 굿즈를 뗀 다음에 따로따로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책은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입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죠? 제가 뒷북을 쳤어요.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이제야 샀습니다. 한동안 이거 읽다가 안 읽은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한국 문학에 누가 유명한지 좀 잘 몰라가지고 다시 좀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고 요거는 따라왔어요. 수상 작가의 미발표 미니 픽션을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요. 이런 작은 소설집도 주셨어요. 이번에 대상작이 뭐냐면 김멜라 작가의 이응이응이래요. 이 제목이 이응이응이 뭘까? 궁금했는데 살짝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소재를 쓰셨더라고요. 성적 욕망을 해소해주는 기계가 있는 시대가 배경이래요. 근데 거기서 진짜 포옹을 그리워하는 인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신선한데? 그런 마음으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저는 수영인으로서 이제 수영에 관련된 작품이 나오면 너무 반가운데 여기에 이제 공현진 작가님의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 라는 무서운 제목의 작품이 수영센터 강습반에서 만난 2명의 인물이 나오는 작품이래요.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김지연 작가님의 반려빛 이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이 소설의 해답은 돈 따지는 현실적인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가 오히려 경쾌하고 코믹하다. 저 코믹한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유쾌한 거 너무 사랑해. 그래서 유쾌한 이 목소리가 나오는 소설 기대하고 읽으려고 하고요. 아마 단편집이다 보니까 30분 정도 자기 전에 딱 하나씩 읽고 자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부터 또 다시 열심히 젊은 작가상 읽어보려고 하고요. 이 미니 픽션도 마음에 드는 작가분 있으면 또 챙겨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책,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최애 작가님 중 한 분, 장강명 작가님의 미세좌절의 시대입니다. 표지가 정말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밝은 노란색과 하늘색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제목과는 정말 대비되는 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표지도 예쁘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기도 하고 여러 번 읽을 것 같아서 종이책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장강명 작가가 신문 기자였어요. 그래서 저널리스트 출신 소설가라고 불리는데 이 책은 지난 한 8, 9년간 장강명 작가가 여러 가지 매체에 기고했었던 칼럼들을 묶은 산문집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세좌절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거든요. 인생 참 계획대로 안 되네 라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된다. 나는 여기에 미세좌절이라는 이름을 붙여본다. 시원하게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네. 그 원인을 명확히 짚어낼 수 없기에 더 무력감을 느낀다.
제가 장강명 작가의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소설 같지 않아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자 출신이셨다 보니까 취재를 엄청 촘촘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 자체가 되게 신문 뉴스를 읽는 것처럼 진짜 속도감 있게 현실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 장강명 작가의 특유의 뭐랄까 그 시니컬함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고 이제 문제의식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니까 다 허무하네,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네, 미래가 좋을 것 같지는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작가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책 띠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쉽게 들뜨거나 비관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다. 거기에 차분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분은 우리 사회를 사랑하는 분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비판을 아끼지 않는 목소리를 열심히 내는 작가분이어서 제가 열심히 책이 나올 때마다 읽고 있고요. 부지런히 책 써주셔서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새로 나온 신작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에세이입니다. 이렇게 진실에 다가가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2023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책이래요. 청년들의 강렬한 우정, 삶을 변화시키고 많은 무작위적인 폭력을 세심히 들여다보는 우아하고 가슴 아픈 성장 기록,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이 작년에 출간됐을 때 출간된 소식은 알고는 있었어요. 새로 나온 책이라고 해서 이제 소식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책이 있구나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 관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고 우정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막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나중에 읽어봐야겠다, 기회가 되면,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친구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20대 후반이고 30대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이 종종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옛날만큼 잘 만나지 못하고 연락도 좀 뜸해지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좀 서운한 일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이거 다 인간관계 부질없다, 다 이렇게 멀어지는데 우정이란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책을 구매하려고 목록을 쭉 보니까 이 책이 눈에 들어와서 인간관계, 특히 친구 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그런 의미를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정에 관한 최고의 책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란 뭘까 최근에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을 통해서 좀 저의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도 다시 좀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저의 종이책 언박싱 이렇게 택배 다 까봤고요. 저는 총 6권의 책을 구매를 했고요. 틈틈이 읽어보고 정말 좋았다 싶으면은 또 나중에 한번 팟캐스트 길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5월이 시작이 됐고 가정의 달인 만큼 경조사가 되게 많잖아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그리고 관계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다가오는 여름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